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 종목 이야기 시간인데요. 그 전에 지수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번만 보여주세요. 코스피가 5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과거 같으면 50포인트면 막 정말 헤드라인 나올 상황인데요. 워낙 많이 올랐고 사실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1.7%면 낙폭이 크긴 큽니다만 대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공포감은 아니다. 지수가 밀리는 걸 보면요. 대형주 가운데 하이닉스가 3%죠. 네이버 4%,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이제 매물이 나오니까 낙폭이 커지는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낙폭이 큰 종목들 보면 실리콘투 이런 종목이거든요. 결국은 그동안 충분히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이 나오고 있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변동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방향이 좀 잡히죠. 머닝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본부 윤정식 상무님 함께하는 날이에요.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우려와 걱정보다는 종목에 대한 연구 그런 장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도 시장에 관심 있는 두 종목 비교하면서 아이디어 골라볼게요. 오늘 키스토리 두 종목은요. 상법 개정안 둘러싼 기대감이 있는 지주사 한화죠. 그리고 오조 클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오리온 두 가지를 뽑아주셨는데요. 먼저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는 지주사들이 올랐고 오늘은 밀렸고요. 상법 개정안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상법 개정안이 사실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보면서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성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뉴스가 공개되는, 이제는 확정이 되는 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처럼 상법 개정안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오른 부분이 지수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안 기대감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낮은 이런 지주사들 주목 많이 받았었는데 뉴스가 공개되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마침 오늘 또 많이 올랐던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주사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화 같은 경우도 2분기에서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연결 실적을 견인하고 한화솔루션도 흑자 전환하고 한화생명도 실적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러면서 올해는 실적 굉장히 양호한 실적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밸류에이션은 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이제는 재평가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5년도 연결 영업이익이 4조 원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좋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 시간에 네이버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는 어제 15% 올랐어요. 근데 오늘 12%를 밀어버리니까요. 정신없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 기대감은 있지만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오리온인데요. 오조 클럽 기대라는 자막을 달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오리온이 지금 4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5조 원. 사실 회사 사명하고도 비슷하게 5조 원을 향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이전 고점 정도 부근까지 가면 다시 5조 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최근에 한 3일 동안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리온이 왜 올랐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힘들었던 부분은 만회가 되고, 좋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 힘들었던 부분, 중국입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이런 경쟁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재고, 중국 경쟁사에 대한 재고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서 사실 4월까지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근데 5월부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6월부터는 중국 그렇기 때문에 재성장세가 더해진다. 그리고 국내도 잘 버티고 있었죠. 러시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성장 잘 하는데 최근의 성장도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도 사실 국내 소비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 지원금들이 나오죠. 소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 만큼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힘들었던 부분들도 잘 하고 있고 좋은 부분들은 계속 잘 한다라는 점. 그래서 25년도 영업이익 한 8천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전년 그러니까 매출액이 8천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액도 10%, 영업이익도 5%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바닥권에서 주가 차근차근 올라가는 이유가 이 25년도 하반기 실적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대외 변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는 그런 강점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리온은 비중 확대 혹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에 관심 있는 두 종목 비교해 봤고요. 다음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하나투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제가 레저 종목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비슷한 투자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오른 종목, 물론 하나투어도 5월 바닥이 한 4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5만 5천 원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10%가 한 15% 정도 주가가 올라왔죠. 근데 15% 상승이 최근 주가 지수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덜하다라는 그런 강점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 또 황금 연휴를 보여줄 수 있죠. 1분기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부진한 흐름들이 좀 있었지만 7월 이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고요. 7, 8월 여름 성수기가 있고 추석 9월, 10월 달에 이 황금 연휴가 또 시작이 되죠.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27년까지 굉장히 좀 공격적인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제시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하나투어에서 좀 보여줬고요. 주주 환원 같은 경우도 지난 2년간 주주 환원에 대해서 시장 예상치를 계속적으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배당금 상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는 점. 다른 종목보다 좀 덜 올랐는데 지금부터 성수기 시작이 돼서 실적 좋고 배당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투어는 54,800원입니다. 단기 목표가 얼마로 설정하실까요? 네, 이전 고점이 작년 하반기 한 6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6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 성수기 때 여행, 항공, 레저 다 같이 주목을 좀 더 받을 겁니다. 이때쯤 되면 여름 성수기가 시작이 이제 곧 될 텐데요. 그때쯤 되면 6만 원 정도 주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뭐 소비주 이런 쪽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여행주를 말씀하셨고요. 뭐 지역 화폐 발행이라든지 정부 보조금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어제 이제 유통주 같은 경우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비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오늘 여행주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종목은 좀 눈여겨볼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소비 관련해서는 어제 같은 경우 유통 좋았죠. 편의점도 그렇고요. 뭐 마트도 그렇고 이 다른 유통주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통주들은 우선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이 나온다. 그럼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소비에 대한 형태가 좀 바뀌었죠. 유형 소비보다는 정신적인 무형에 대한 소비. 예를 들면 여행, 오늘 말씀드렸던 하나투어 여행이라든지 항공, 레저 이쪽으로에 대한 소비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이후에 대한 소비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마트 쪽, 이마트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소비 트렌드가 이제는 지금 사람들은 유형보다는 정신적인 소비 쪽으로, 그래서 여행과 레저 쪽으로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종목 이야기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종목 탐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